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고점 대비 수억 원씩 내린 이 급급매가 실거래 가격으로 찍히면서 해당 단지는 물론이고요. 일대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급매 거래를 헐값 매도로 비판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계속되는 주택 시장의 침체. 과연 다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급매로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의 고민들 2부에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대셋의 정준호 의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정준호 의사입니다. 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이제 부동산의 매매 가격, 지금 아파트 쪽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매수 심리와 이제 매도 심리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싸게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더 갖고 계시고 싶은, 조금 더 갖고 계시다 구입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고요. 또 매도자분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던 시세, 현 시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을 아직 놓지 못하시고 또 갖고 계시려는 그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시려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두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의 차이점에 의해서 좀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요, 정체기 같이 들어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좀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매도로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좋은 방송이라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전화, 오늘도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시장의 전망, 또 전략들 어떠한 부분이라도 좋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16번이고요. 샵 3989 문자로도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예. 어떤 아파트 갖고 계시죠? 네, 그 양주시 그 옥정동에 네.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밋 34평이요. 네. 자, 양주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밋 34평 보유 중이시라고요. 여기 네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 임대 중에 있어요, 현재. 네,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고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여기 처음에 한 2, 3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이게 왜 여쭤보냐면은 현재 이제 그 2주택자인데 네.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 준다고 해서 네. 이때 이거를 조금 팔아야 되나 이것 음. 때문에 조금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시적 네. 2주택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보유를 지금 몇 년 하고 계셨다는 얘기시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파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향후 네. 전망,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2주택인데 이거를 내년 계속 갖고 한시적으로 가셔야 되는지, 배제되는데 네. 팔아야 되는지 네, 이걸 한번 한시적으로 여쭤보고 배제될 때 싶어갖고. 이때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 규제 지역으로 양주가 묶여 있다가 지금 양주가 지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더 이상 그 보유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다주택자 그 일시적 뭐 다주택자들 보시게 되면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그러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1년 예, 동안 예. 내년 5월 9일까지 배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예.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양주는 비조정 지역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아. 예, 기간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지금 내년 뭐 5월 9일까지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중과 배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 부분이고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양주가 이게 향후 전망이 좀 괜찮은 지역인가 아니면 뭐 지금 정도 좀 매도를 고민하셔서 좀 파셔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예, 좀 예, 고민을 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양주는 당분간은 조금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세요. 중과 배제라는 부분이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네네. 지금 정도 한번 매도로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이제 요번에 비조정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유를 제가 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저평가됐던 지역이에요. 양주 자체가 좀 이렇게 서울하고 근접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예. 접근하는 부분이 좀 안 좋았고 또 이제 앞쪽 라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가까운 라인에 뭐 남양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편리한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양주 쪽에 조금 이렇게 옥정지구 같은 경우도 좀 생긴 지가 좀 됐는데도 네. 그 부분에 대한 선호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뭐냐면 이제 7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죠. 예, 예. 예, 7호선 연장이 되면서 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 보유하신 그 아파트 옥정 서밋, 에듀 서밋 앞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 옥정 예. 중앙역이라고 해서요. 예.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도봉산 정도까지 도봉산역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7호선 라인을 통해서 도봉산까지 7호선 라인 자체가 워낙 좋죠. 강남을 통과하는 좋은 라인이니까요. 그 라인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좋겠지만 GTX 노선, GTX-C 노선이 이제 또 그쪽으로 도봉산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자, GTX 노선까지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옥정 지역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러니까 개발 계획들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거 벨트가 또 같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리고 뭐 주변의 산업지 단지들이 좀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배후 수요들이 생기는 거죠. 임대 및 배후 수요들이 생기면서 이 네. 배후 수요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쪽으로. 예, 아무래도 가까운 네네. 직장과 가까운 지역들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네네. 대단지로 잘 꾸며진 옥정 지역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교통 편의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 예. 또 이쪽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앞으로 또 7호선 라인 연장이 되는 데다가 그걸 통해서 또 GTX 라인까지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좀 약간 홀대받았던 옥정 지역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조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투자라든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갖고 계시기도 또 보유 장치에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던 분들이 계시다가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 뭐 한시적 배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졌지만 여러 가지 또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을 조금 보세요. 지금 현재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지금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매도에 대한 바람들이 일어나지고 매수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지금 조금씩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분양에 대해서도 좀 포용도가 높고 또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인기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흐름의 변화를 조금 보시고 그때 매도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 흐름을 한번 지켜보셔라. 그리고 또 시장 흐름이 좀 적당히 됐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에 또 맞게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시장의 방향이나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매도를 생각하실 때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일단은 한 6, 7년 전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처분을 한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그 대출을 적게 받아서 네. 지금 집을 하나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 그 말씀드렸던 그 진접 쪽에 반도 유보라랑 음, 부영 아파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시점에서 요거를 구매를 했을 때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매수를 시점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진접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도 유보라 그리고 부영 아파트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주랑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도 함께 하시면서 향후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진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매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는 요번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이시죠? 네. 네. 새로 지금 매수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것 중에 네. 뭐 제가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언제 정도 좀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를 봤는데 1년 지금- 정도 안에? 예. 아니면 제가 1년 후에? 1년 전부터 여기 쪽을 제가 계속 봤는데 네네. 지금이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후반이나 연말이나 이렇게 내년 초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이게 맞는지. 내년 초까지?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아파트 위치가 여기 밑에 있는 부영 아파트 여기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반도 유보라 하고 그죠? 네. 지금 이제 부영 사랑 아파트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위치 지역이 상당히 가까워요. 아파트 네. 자체가.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한 1년 정도 전부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두 개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자녀를 셋을 보고 있고 키우고 있고 그 인근에 학교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오남역이 있고 네. 일단은 여기 반도 유보라는 인근에 진접역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시기를 여쭤봤던 부분은 맨 처음에 시기를 여쭤봤던 부분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네. 이 매수 심리하고 매도 심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서 좀 약간 기다리고 싶은 시간이 좀 생기시고요. 네, 또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 마음으로는 또 뭐가 생기고 있냐면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정부의 규제나 뭐 이런 거에 좀 완화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조금 갖고 계세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요. 또 맞습니다.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또 역으로 그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 올라서 형성됐던 가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가격대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뭐 사항을 봤을 때는 지금 점점 아파트 가격들, 서울 경기권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지역도 조금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있다 보니까 이 매도자들은 아직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팔더라도 전에 있던 가격, 그 비슷한 가격대를 또 받고 싶은 거고요. 네. 더 이상 가격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네.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매수를 언제 정도 하시고 싶으냐, 언제 정도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으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내년 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잘 보시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아까 뭐 자녀분도 계시고 해서 왜 이 두 군데를 같이 보셨냐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내용이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교통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게 맞는 말씀이죠. 요번에 이제 4호선이 4호선 이제 진접역이 인근 지역에 있는데 뭐 아까 오남역도 말씀하셨고요. 그 4호선 라인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교통편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지역들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시려는 분들도 조금 아까운 거죠. 좀 괜찮은 교통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좀 가격을 내려서 팔기가 좀 아까우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좀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디 아파트가 더 좋은가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반도 유보라 쪽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을 지금 계속 선택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1년 동안 뭐 1년 가까이 지금 이쪽을 알아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이쪽으로 이미 어느 정도 기우신 것 같은데 이 두 아파트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아파트가 더 나은가를 좀 저한테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반도 유보라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역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교통 접근성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똑같은데 단지가 보면 반도 유보라 단지가 좀 더 이 준공연도나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얘네 두 개가요. 근데 반도 유보라 단지가 조금 더 단지 위치가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선호하는 위치에 있어요. 왕수천 그 천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자체가 큰 대로변에 같이 끼어 있고 역 접근성도 뭐 물론 부영사랑역도 부영사랑 아파트도 역 접근성이 좋습니다만은 역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자녀 세 분의 자녀 학교 초중고가 부영사랑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유보라는 바로바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 이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시세나 전세 가격을 봐도 아마 반도유보라가 더 높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반도유보라가 왜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한 뭐 교통 상황이나 이런 생활 주변 상황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격 차이가 조금 몇 천만 원씩 나냐면 매매 가격이나 아마 전세 가격 다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은 평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겁니다. 요즘 가격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형태 그리고 또 녹지 공간 왕수천을 배경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좋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단지 옆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호도들이 부영사랑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길 건너편에 이게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일본 상업지역 약간 형성 잘 되어 있죠. 하루 옆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유보라가 조금 더 뭐랄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영사랑보다는 가격대든 뭐든 조금씩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려면 당연히 반도유보라가 좀 낫지 않을까. 향후 뭐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만약에 뭐 재건축이 된다 했을 때도 반도유보라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요든 걸 다 가져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유보라가 나으니까 두 개의 매수를 하실 때 반도유보라를 가져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매수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요 두 개의 괴리가 조금 좁혀졌을 때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좀 좁혀졌을 때 그 정도 내년 초반 정도 괜찮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하시고 그때 정도 계획하시고 뭐 모든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잡아드렸고요. 두 아파트 중에서는 반도유보라가 향후를 생각했을 때에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조언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마포구 공덕사이에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광명시 그 철산 매니안 자이가 제가 네. 올해 말에 이제 전세가 끝나요. 네. 이거를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게 좋을지 이게 한 가지 더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그 구리시에 있는 임대 사업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신속받게 됐거든요. 자, 시청자분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네. 지금 공덕자이랑 철산 레미안자이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이 두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매니안은 네, 전세가 끝나면 네. 사는 게 좋을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볼게요. 직접 전화 통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지금 마포 공덕자에 지금 보유 중이시고 여기 실거주 중이시란 말씀이시죠? 네, 거기는 실거주하고 있고 네. 철사 레미안이 이제 올해 전세가 끝나면 철산 레미안 끝나면 네, 그럼 철산 레미안이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철산 레미안 한번 볼게요. 자, 철산 레미안 지금 올해 전세가 끝난단 말씀이죠? 올해 말에 임대 전세가.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시네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철산 레미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도상으로도 철산역 바로 7호선 철산역 바로 인근 지역에 있고 또 아까 마포공덕자이하고 철산 레미안 두 개 다 각 보유하고 계시게 되면 이 두 아파트 자체 다 상당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가격이에요. 저 아파트들이에요.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어요? 2017년 정도? 17년에 구입하셨고 두 아파트 다? 네. 네. 예. 그러면 2017년에 구입하셨으면 좀 17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엄청 높을 건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더 올라가는지. 그래요. 가격성이 엄청 높아지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하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당분간은 가격 상승률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네. 상승률 표도 상당히 높으셨을 거 아니에요. 높았죠. 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네. 철산 레미안은 임대가 끝나시면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이거 뭐 임대사업자는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해주잖아요. 정부에서요.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요. 네. 지금 이미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돼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큰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 네. 부분은 철산 예매안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매도 네. 타이밍은 지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올해 뭐 말에 끝나신다니까 네. 내년 초까지 해서 네. 철산 예매안은 매도를 하셔라. 내년 초 정도까지는.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가 끝나시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레미안 자이, 공덕 자이는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은 위치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공덕 자이는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더 오를까요? 추가적으로 훨씬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덕동 자체가 지금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다가 공덕역을 끼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용산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가격 정체기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는데 향후 더 보유하고 계시게 되면 그 충분히 내려온 가격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덕자에는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맞으십니다. 그거 계속 갖고 계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은 좀 뭐랄까요 양도 차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양도 중과 배제해 주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매도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요. 네. 구리시에 그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받게 되거든요. 아, 예, 구리시에 임대사업자 네. 주택. 예. 이게 만약에 상속 임대 받으셨다고요? 네. 예, 예.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혹시 양도세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아, 자, 이거 그 상속 받으신 거는 네. 자, 증여하고 상속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받으시는 방법 중에 네. 자,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도 돼요. 임대사업자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되는데 자, 증여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증여해 주신 분의 그 임대를 했던 임대사업자를 했던 기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들을 넘겨받지 못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자만 받으시고. 근데 지금 상속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상속은 기존에 상속해 주시는 부모님이 상속해 주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전부 다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처음에 임대사업자 시작했던 혜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혜택들까지도 그대로 다 상속을 받으시는 거니까 상속은 그 임대 기간이나 혜택 같은 것들을 다 받으시고 한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속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져가시면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내셨던 그 시기에 네.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규정 네. 그거에 맞춰서 같이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갖고 가시는데 전혀 문제되실 게 없어요. 상속 받으신 거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상속받은 주택 잘 갖고 계시다가 임대사업자 종료되면 그 종료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상속해서 시점에 맞춰서 처음에 임대사업자 시작했던 시점에 맞춰서 그 규정 그대로 갖고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덕과 철사안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셨고 상속주택에 대한 관련 상담까지 모두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받아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요즘 규제 지역 완화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러면서 약간의 좀 혼돈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아직 규제 지역이 완화가 돼서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유 부동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규제 지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요. 이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라든가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새롭게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세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 고민들,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또 앞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랑 그 고민들 나누시게 되면 훨씬 더 투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잡으시고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차이가 나는 이런 시장 형태에서도 명확하게 시장 이 흐름을 잡아가셔서 투자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언제나 이 돌파구, 틈새 시장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략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송도에 송도 자이 하버뷰 1단지에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도 있고,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송도자이 하버뷰,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혹시 매도를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에 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진다고 하고 있고, 네. 앞으로 공급 물량도 조금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떨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네, 그러시군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송도 자이 하버뷰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걱정이 돼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요즘 뭐 또 빠진다는 뉴스도 많고 그렇죠. 네. 네, 송도 지역이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뭐랄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송도도 처음에 분양가 대비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송도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좀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이제 실거주 중이시고 또 계속 보유 중이신 상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걱정 없이 보유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중이고 보유 중이 아니시라면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런 기조에 뭐 얼마가 빠졌다라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기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송도 지역이 좀 약간 특별한 지역적 특성이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많고 또 뉴스에도 계속 많아요. 그런 많은 부분들 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송도가 지금 아직도 그래도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거든요. 인천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약 한 1,300만 원 정도, 평당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이 지금 송도가 속해 있는 연수구 쪽에도 대략 한 2,000 정도 평당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뭐 가까운 서울에서 좀 가까워진 부천이라든가 뭐 경기권 지역 같은 경우도 평당 한 1,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송도는 평당 한 2,600 정도의 평균 가격이 형성이 돼요. 아파트 가격이요. 상당히 높죠. 뭐 인천 지역 대비 거의 2배에 가깝거든요. 네. 다른 인천 지역에 대비. 자, 이렇게 2배에 가깝다 보니까 송도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되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같은 퍼센테이지로 떨어진다 그래도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몇몇 그런 다주택자들이 좀 이렇게 급매로 파는 그런 건들이 가격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송도에 뭐 얼마 떨어져서 팔았다더라, 얼마만큼 하락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자식들을 뭐 가까운 그 지인이라고 그러죠. 특수한 거래죠. 자식들한테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거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몇 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즉 이런 것 때문에 송도에 대한 가격 하락폭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또 일부 또 미분양 사태들도 좀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그 미분양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이 다 분양 가격이 9억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9억 이상이 대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망설임 그런 걸로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던 거지 결정적으로 송도는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분양이 전부 다 됩니다. 미분양이 돼서 문제가 되는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송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또 송도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좀 많으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인천 지역에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이런 소문들이 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인천 지역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송도 지역도 아파트 공급량이 많거든요. 한 10,000여 세대 이상 추가로 좀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앞으로 이 가격이 더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공급 물량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안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송도 지역이 자족도시라고 저희가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자족도시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송도 쪽으로 계속 지금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이 지금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바이오가요. 네. 그리고 센트리온도 계속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고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지금 같이 또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 계획이나 크고 작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거기에 직주 근접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송도에 있는 추가적인 물량,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10,000여 세대 넘게 들어오는 추가적인 물량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만 해도 지금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생긴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네. 계속 생기게 들어오게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는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교육열도 송도가 가장 높잖아요. 네. 송도가 가장 교육도 잘 되어 있거든요. 학군이 가장 좋다 하죠. 인천에서요. 그래서 이 송도 학군 자체에서도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지금 109 쪽에 상당히 많은 이 뭐랄까요 그런 학군에 대한 부분에 열망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을 선호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학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질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삼성바이오나 뭐 SK 사이언스나 뭐 이런 거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에 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물량까지도 다 소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GTX 노선도 2030년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노선이 생긴다 확정이 됐으니 이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송도에 무궁무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됐던 인천 송도 타워도 지금 다시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기존에 이제 계약대로 이제 뭐 예전에는 만든다 하다가 뭐 축소해서 만든다 하다가 취소를 했다가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다시 이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층수도 상당히 높여서 뭐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다음으로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인천타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송도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울에 보시게 되면 서울의 삼성동에 GBC 옛날에 한국전력 그 부지가 있었죠. 한국전력 부지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GBC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도 주변에 삼성동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 주택 가격들, 땅 가격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높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주변에 잠실 운동장 있는 지역까지 해서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땅값이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송도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간다 그러고 삼성바이오나 여러 가지 미래산업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지역은 학군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고 있으시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가격 하락폭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런 학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계속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송도 쪽, 인천 쪽에 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고향 지축에 네, 지축 중흥 S 클래스를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분양을 받아서. 네, 네, 이번에 또 분양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이번에 등기를 치면서 검단 신도시인데 네, 그래서 거기는 세를 주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이기 됐어요. 3년 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지축 중흥 S 클래스를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축지구 중흥 S 클래스의 그 전망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28평, 29평을 살고 있는데 네. 34평을 갈아타고 싶어서 그 중흥 S 클래스를 만약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지축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제가 생활권이 여기라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34평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 쪽을 좀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고양시 지축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이시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평형대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네. 이거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아, 지금 요번에 11월 달에 네. 검단의 대방 3차를 등기를 하면서 세입자를 맞추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11월부터 이제 3년이거든요. 시간 많이 남았네요. 그죠? 네, 25년도 11월까지만 매도를 하면 되는 비과세 기간이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점에 비과세를 꼭 일단 받아서 34평을 저는 일단 갈아타고는 싶어서 네. 이걸 비과세를 받고 만약 지축 전망이 정말 좋다고 하면은 네. 뭐 팔고 그냥 이쪽 지축에 그 그냥 3, 4평으로 갈아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게 비과세를 꼭 일단 받는 게 나은 건지 네, 일단 다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뭐 이게 지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죠? 네. 분양 둘 다 대비 원 분양자라서 네. 네, 많이 둘 다 좀 많이 시세 차익이 좀 큽니다. 시세 차이 크죠? 네네. 자, 그러면 비과세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중흥 S 클래스를 3년 안에 네네네. 시기를 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네. 일단 갈아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3년 안에 갈아타시는 게 맞으시니까 비과세를 받고 파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제가 그 기간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3년을 충분히 이용하세요. 네네. 좀 최대한 좀 끌고 가보면서 좀 한번 보는 게 나을까요? 예, 충분히 이용하세요. 네.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게 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중흥 지역, 지축 지역에 네. 지금 좋아질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많아지는 부분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들이요. 좀 같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이 되겠죠. 그런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금액에서 현재 금액에서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2년 실거주가 딱 이번에 되는 거여가지고 네. 정확히 이게 매매가 엄청 되진 않았는데 막 엄청 내려서 지금 8억 5천도 금매는 나오더라고요. 8억에서 8억 5천? 네, 네네. 네. 그러면 8억이라 치고 네네. 지금 분양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한 3, 4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8억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냐? 네네. 이게 뭐 10매도까지 되냐?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않지만 분명히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에 네.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가져가셔라는 얘기예요. 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면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3년이라는 걸 충분히 좀 누려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자, 두 번째로 이 지축이 매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서울 옆에 네.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주변에 뭐 삼성지구라든가 원흥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또. 네. 그런 앞으로 개발될 주거단지들이 이 네. 지축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네. 큰 이제 벨트로 형성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집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단지들이 큰 단지들이 뭉쳐있기 시작하면 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뭐가 돼요? 신분당선의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쪽이랑 삼성까지. 예. 그렇죠. 삼성 쪽으로 신분당선 연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네. 자, 이렇게 단지들이 커지면 네. 그거에 맞게 주변의 기반 시설이라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깔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분당선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3호선 지축역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축역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뭐가 있어요? 연신내. 연신내역 있잖아요, 연신내역. 네. 요즘 연신내 쪽에 뭐 상당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GTX. 뭐 GTX 노선도 들어온다 네. 그러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쪽 개발 계획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비록 지금 지축 쪽에는 GTX가 안 들어옵니다만은 네. GTX를 들어오는 거나 거의 뭐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거 그 매도를 만약 하게 되면 네. 이 아예 지축이 정말 정망이 좋다고 하시면 아예 여기가 생활권이 여기기 때문에 지축으로 아예 3, 4평을 갈아타던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쪽에 넘어 지금 다른 데로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지축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나쁜 투자는 아니실 것 같아요. 방어는 더군다나 어차피, 제가 뭐 다른 곳이라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모든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좀 다른 네. 곳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네네.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생활의 여러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 이런 거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서울 바로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네.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격도 지금 네. 뭐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나 네. 이런 거에 의해서요. 그런데 네네. 가격폭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네. 지금보다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네, 있는데요.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 만약에 매도를 하고 갈아탈 때 지금 사실은 원당 1구역 재개발이나 네, 그쪽이나 향동 지역도 보고는 있거든요. 네, 혹시 이 지축 그 갈아타는 거 이 세 개를 만약에 비교해 주신다면은 네. 어떤 게 좀 더 추천을 일단은 드리나요? 지축 쪽이 나으실 것 같아요. 원당 재개발이랑 네네네. 향동보다도요? 그 자세한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담을 네네네. 못 드릴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네. 나중에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